녹화를 일단 시작을 했어. 그 금방 테스트지 위에다 이름 쓰고 얘들아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채점을 같이 하려고 그래. 너희의 양심을 믿을게. 알았지? 뭐 이거 엄마한테 문자 가든 안 가든 뭐 엄마가 크게 신경을 쓰시더라. 나 저번 주에 기본 점수 안 주고 너네한테 보내서 미안했어. 20점 차이가 그렇게 크네. 엄마가 다시 물어보시더만. 난 엄마가 안 보는 줄 알았지. 보시더라고. 아, 엄마도 찾고, 그치? 야, 근데 이게 내가, 잠깐만. 그, 문법 테스트지를 윤미쌤이 이제 만들어주시는데, 그 전에 내가 검수를 하고 드렸거든? 그래서 이게 수정 전 버전이야, 이게. 그래서 좀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얘기해볼게. 지금 저번 주에 우리가 했던 게 제일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해.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이,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보면은 오늘 일단은 문장 성분이랑 문장 짜임인데 문장 짜임은 사실 1학년 때 해본 적이 없어. 오히려 중3이 더 익숙해. 중3 때 했어. 중3 때. 명사절, 관형절 뭐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하고 나면은 과제. 나 이거 너무 길어서 문자 못 보내주겠으니까 빨리 잘 체크해봐. 아니야. 잘 보내볼게. 103쪽에서 105쪽, 107에서 109, 35, 79, 11, 13, 15, 21이다. 그냥 103쪽부터 121쪽까지라고 생각해. 이따가 쉬는 시간에 찍어. 알았지? 문자 이따가 내려가서 다시 보내줄게. 아니야. 내가 조금 더 하면 되지. 내 보내줄게. 나도 찍고. 자. 아이고. 됐지? 니네 문자 보내주는 게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거 다 선생님들이 다 막 노안으로 막 이렇게 다 치면서 보내는 거야, 이것들아. 그러니까 챙겨서 해. 그 다음에 오늘 진도 얘기했고, 다음에 그 주태 요거를 일단은 맞춰보고, 얘들아, 선생님 오늘 뭘 하고 싶어서 지금 종이를 뿌려왔냐면, 우리가 꽤 진도를 그래도 나갔어. 책 절반 이상은 나갔거든,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합리적 의심이 들어.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있는가. 하은아? 하은이 잘 알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문부터 했는데 의문, 그 다음에 단어, 그지? 단어가 좀 덩어리가 커. 품사, 우리 저번 주에 한 거. 품사, 그 다음에 단어의 짜임, 파생어, 합성어. 지금 이걸 한 거잖아. 그치? 그리고 오늘 이제 문장 들어가는 건데 요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진도를 좀 나가볼까 해. 얘들아. 알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2월이 시작되는 주니까 2월이 시작되는 주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의 원래 계획은 7주가 지금 일단 계획으로 돼 있어. 근데 목요일반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요일이 없거든. 구정 연휴와 별개로. 구정 연휴가 그냥 딱 수요일까지야. 목요일은 빠지는 게 없어, 얘들아. 알차게 다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정 연휴가 지나면 우리가 첫 진도반이야. 그래서 구정 연휴 전까지는 토요일이 첫 진도, 금요일이 마지막 이런데 구정이 딱 지나고 나면은 와 내가 일바다 씨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난 첫 진도 나가는 거 제일 좋아해. 그래서 됐지. 그렇게 이제 바뀌어. 그러면 우리가 일단 최대한 진도를 중세 국어까지는 좀 나가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이번 주에 문장의 짜임, 다음 주에 문법 요소인데 우리 이 예비 고2들은 1학년 때 했어. 높임, 시제, 피동, 사동. 그다음에 우리 예비 고1은 지금 하고 있어, 이거를. 정규 시간에. 그래서 이거 아마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중세국어 하고 끝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끝나기 전에 이제 좀 정리하는 워크북 같은 걸 좀 이제 만들어 줄게. 그래서 그거에 답지를 오늘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안 보고 머릿속으로 개념 이거 있었어 이렇게 한번 쓰게. 그래서 너만의 단권화를 만드는 거야, 이제. 알았어? 그래서 이게 일단 우리의 목표. 자, 그럼 이제 답을 맞춰볼게. 일단 형태소를 물어보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일단 다 쪼개라고 그랬지. 다 쪼개. 근데 친이랑 구는 쪼갤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친구와 운동을 한다. 근데 한다를 어떻게 쪼개? 하에다가 니은에다 다. 이렇게 쪼갰어? 그래서 자립 형태소 나 친구 운동, 의존 형태소 나머지. 됐지?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 나 친구 운동에다가 뭐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 용언의 어간 하나 더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옆에다가 빨간색으로 우리 외워야 되니까 하나 더 써봐. 자, 선생님 저번 주에 형태소 하면서 요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 자, 빨간색으로 써. 자, 용언의 어간은 자, 무슨 형태소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간은 하다 이런 것처럼 의미가 있어. 그럼 무슨 형태소야? 실질. 됐어? 그 다음에 대신에 혼자 써요, 못 써요? 혼자 못 써요. 그래서 의존 형태소다. 자, 이게 형태소 할 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포인트니까 요거 꼭 기억하라 그랬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형식은 이제 나머지 는, 와, 을, 니은 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5번에 빈칸은 금방 그대로 단일어. 그렇지. 파생어 들어가면 돼. 이건 다 맞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수정했거든. 그래서 아마 니네 시험지에는 뭐뭐 들어가면 되냐면 일단 어근이랑 어근은 뭐 얘기하는 거야? 합성어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밤나무, 군밤, 뛰놀다, 어린아이, 산들바람, 꺽쇠, 밀물 이렇게 들어가면 돼. 지금 우리가 늙은이가 없지? 그 다음에 책꽂이도 없지? 됐어? 그 다음에 접두사의 어근이면 얘네 둘 다 파생어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풋, 사과, 참기름. 참이 접두사다 얘들아? 알았지? 참이 접두사야? 됐어? 참기름 없니 우리? 있지? 틀렸어? 그랬구나.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 참이 접두사야. 참기름. 됐어? 그 다음에 어근의 전미사면 얘도 파생어인데 전미사가 뒤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가리개, 고집쟁이 까지가 니네가 들어간 것 같아. 지붕도 지금 빠졌어. 그치? 근데 이거는 막 그 윤미쌤이 너네가 지붕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빼셨는데 내가 볼 때 우리 맞춤법 예전에 한 적 있어서 집에다가 웅이 만나서 지붕 된 거 알고 있지 않나? 그치? 이 정도는 니네 알고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잘못 들어가서 내가 이거 빼라고 했어. 늙은이는 잠깐만 해볼까? 자, 늙은 그 다음에 사람이란 뜻이야. 그치? 이 대명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의존 명사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라는 뜻의 어근이야. 그래서 어근에다가 어근이 만나서 합성어 이렇게 들어가. 늙은이, 젊은이 다. 알았지? 근데 이제 이게 너네 헷갈릴까 봐 좀 빼셨어.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9번은 있다. 가. 여기서는 공이 있다 라고 해서 그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형용사야. 그래서 저번 주에 선생님이 수업할 때 있다는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다 이랬어. 자, 동사는 는이 붙을 수 있으면 동사는 는이 붙을 수 있으면 동사인데 얘들아 좀 빨리 해볼게. 책상 위에 공이 있는다. 이상하잖아. 이 경우에는 형용사인 거야. 근데 너 오늘 숙제 안 하면 여기 남아 있는다 이렇게 협박 같네. 그치? 여기 있는다, 여기 있어라 이렇게 하면 동사야. 됐어? 그래서 동사 있다도 있고 형용사 있다도 있다. 요거 기억해줘라. 그 다음에 밑에 늙었다 이거는 동사라고 그랬지. 선생님 지금도 늙는다 라고 진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늙다는 동사라고 그랬어. 자, 그럼 이제 얘들아 11번부터는 실제 이번 연도의 기출문제야. 화정고랑 성사고 요 학교의 기출문제인데 어디 얼마나 맞았나 봐. 니네 성사 막 무시하지 지금. 제가 성사고 애들 공부 안 해요. 근데 아니야, 니네가 공부 더 하네 지금. 됐어? 어디 5개 다 맞았으면 내가 인정. 11번의 답이 3번. 왜 그래? 납작은 뭐였어? 부사. 그치? 여기다가 코는 명사. 그럼 저번 주에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이런 거 했어 얘들아? 자,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니네 표정 보니까 했다는데 내 머릿속에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 됐어? 그래서 우리말의 어순에 맞으면 통사, 안 맞으면 비통사. 근데 선생님이 한 4가지를 써줬었어. 그거 외워야 된다고. 4가지. 명사, 부사.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서술어. 어쨌든 명사, 동사. 요거. 이따 다시 적어볼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용어, 체언. 부사어, 용언. 이거였잖아. 그치? 그럼 부사어 뒤에 뭐가 와야 돼? 용언이 와야 되는데 명사가 왔잖아. 일반적이지 않지. 비통사다. 이랬어. 마지막으로 용언의 어간과 어간 사이에는 꼭 연결 어미가 있어야 된다. 없으면 비통사. 요런 거. 이따 다시 적어볼게요. 그래서 답이 3번. 12번에 자 규칙, 불규칙도 우리 저번 주에 했어. 그지? 규칙은 자 형태 변화가 없거나 됐어? 자 이거는 그럼 밑에다 다시 써볼게. 규칙은 형태 변화가 없거나 자 형태 변화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었어? 뭐 이런 것처럼. 그치? 그냥 그대로 만난 그대로 합쳐지면 되는 거였어. 그 다음에 또 리을이 없어지거나 의가 없어지면 규칙이다. 이랬고 그 다음에 불규칙은 자 어간이랑 어미가 만나는 게 활용하는 거니까 어간이 불규칙할 수도 있고 어미가 불규칙할 수도 있고 둘 다 불규칙할 수도 있다. 이랬지.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한테 어간 불규칙은 병신들 이거 알려줬잖아. 비읍, 시읒, 디귿, 르 병신들 됐지? 아니야. 나 원래 병신들을 안 했었어요. 원래 바다, 소르 막 이런 거 했거든. 그 전에 막 도봉산을 막 이런 거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진짜 그거 바다, 소리 막 이렇게 하는데 아 선생님 저희는 병신들인가 봐요. 이러면서 맨날 틀린대 이런 문제.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박수를 치면서 병신들! 막 이러면서 언제 어느 해부턴가 불규칙 활용은 다 병신들이 됐어. 그 다음에 높임은 이따가 다음 주에 하겠구나. 높임은 그 중세 높임 그 개병신아 막 이런 거. 아 이거 남들이 들으면 퍼스트에서는 욕만 가르치는 줄 알겠어. 진짜. 아니야. 그래서 비읍, 시읒, 디귿, 르. 그 다음에 어미는 러 불규칙. 요거 조심하라 그랬지. 얘네랑 별표. 그 다음에 어간 어미는 히읗 불규칙. 빨개, 파래 이렇게 히읗으로 끝나는 어간이 어미도 변하는 거. 그랬어? 그래서 요런 문제가 불규칙을 학교에서 범위에 넣으면 무조건 나와. 이런 문제가. 알았지? 단어 주고 이거 규칙이냐 불규칙이냐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외워야 돼. 요거는. 답이 5번이야. 자, 그 다음에 뒷장에 13번의 답은 3번. 이 문제 그대로지. 나머지는 다 동사인데 감사합니다. 이거는. 3번. 그냥 근황 토크. 선생님 어제부터 중국어 시작했어. 니하오? 막 이런 거. 워시 한국렌? 막 이런 거. 딱 거기까지. 됐지? 쉐쉐까지는 했다. 쉐쉐 막 이런 거. 내가 지금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래. 예. 자, 그래서 쉐쉐 이거 뭐라고? 감사합니다. 형용사. 됐어? 내가 또 자격증 병이 또 도져가지고 일본어랑 지금 중국어 중에 뭘 배울까 하다가 자, 마지막은 답이 5번이야. 얘들아. 그래서 단어를 자, 선생님 문제 유형 보려고 우리가 저번 주에 품사를 했는데 형태, 기능, 의미라는 기준을 배웠었거든? 근데 문제 실제로 이렇게 나와.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면 이렇게다.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 보라고 일부러 기출 넣었어. 자, 마지막 15번은 선생님이 답을 알려줄게. 이거는 그냥 체크를 해도 채점하지 말고. 자, 본용언, 보조용언은 지금 문제 유형 보면 알겠지만 본용언, 보조용언의 개념을 막 설명을 해줘. 그래서 실제로 니네가 내신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이 개념은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1, 2, 3, 4, 5번을 보면 돼. 그러니까 외워놓으면 시간을 더 압축할 수, 그러니까 빠르게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외워놓으면. 그럼 이제 본용언, 보조용언은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얘기했어. 뭐라고 그랬냐면 예를 들어 항상 선생님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동사, 그러니까 용언이 지금 두 개잖아. 가다랑 싶다. 그치? 나는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문장 줬어. 그러면 나는 집에 간다. 말 되지? 나는 집에 싶다. 돼, 안 돼? 안 되지. 이런 애들이 보조용언인 거야. 본용언, 보조용언 판단하는 방법 알겠어? 지금 선생님 한
방법이야. 나는 집에 간다. 주어 서술어 만들면 돼. 근데 나는 집에 쉽다. 이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원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리곤 앞에 있는 애를 도와주는 거야. 이게 본용언, 보조용언이야. 알았지? 그럼 우리는 사실 예비고의는 맞춤법 하면서 우리 이거 다 했어. 우리는. 맞춤법 하면서 띄어쓰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이제 우리가 했어. 근데 여기서 지금 일단 문제는 정답은 3번이 맞는 거고 이게 능곡 문제였나? 됐지? 근데 지연쌤이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거든. 본, 보조, 보조, 본, 보조 막 이런 거 막 나왔는데 선생님이, 지연쌤이 그거 설명하다가 그 능곡 애들 눈빛이 이렇게 풀렸나 봐. 중간에. 그래서 그냥 외워. 본, 보조 막 이러면서 막 그랬다고 막. 실화야? 됐어? 그래? 그래서 막 우리 다 웃었는데 난 그냥 포기했어. 됐지? 내가 들어간 학교는 다 포기했어. 그래서 꺼지다 했을 때 꺼져 가다 얘가 뭐야? 불이 봐봐. 불이 꺼져 간다야? 그럼 불이 꺼지다 말 되지? 불이 간다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뭐야? 보조용언인 거야. 이렇게 판단하면 돼. 이런 거는. 이해됐니? 본용언, 보조용언 판단하는 거. 그래서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도 가고 있어 봐 했을 때 가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집에 가고 있다. 내가 문장을 일단 만들어 볼게. 그럼 나는 집에 간다. 되지? 그럼 얘가 본이야. 나는 집에 있다. 의미 달라지지? 그럼 얘는 보조인 거야. 알겠니? 나는 집에 봐. 돼? 안 되지? 그럼 본, 보조, 보조 이렇게. 그렇게 보면 돼. 알았어? 그래서 정답이 3번 맞고 나머지는 지금 다 틀리다. 이 정도. 그래서 문제 유형을 좀 보라고 선생님 넣어놨어. 요거는 채점하지 마. 요거 그냥 선생님 다 맞는 걸로 해줄게. 그럼 이거 몇 문제지? 15문제지. 계산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나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응? 왜? 준태야 왜 그래? 자, 그 다음에 책 펴봐봐, 책. 진도를 먼저 나간 다음에 한번 정리 좀 해볼게. 숙제검사는 이따가 하고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102쪽이야. 102쪽. 몇 점 맞았나 보려고. 왜 그랬어? 민감한데. 자, 위에다가 우리가 지금 오늘 할 거는 선생님이 그냥 5분이면 끝나거든? 적어주는 거? 우리 다 했던 거라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좀 찝어줘야 되니까 위에다가 좀 써볼게. 위에다가. 자, 문장. 문장은 일단 기본이 이거야. 주어랑 서술어가 있으면 문장. 다시. 자, 문장이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주어랑 서술어가 있으면 문장이야. 나는 인체공학적 설계 원리 여기서도 나오는 거야. 기억나? 자, 우리 이거 그렸던 거 기억나? 이거. 슉. 기억나? 그래서 다시 해볼게. 자, 이거 원래 화면에서 사라져야 돼. 궁금해라. 이러면서. 알지?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체언, 감탄사, 조사, 짠! 기억나지? 그러면 머리가 뭐라고 그랬어? 명사, 대명사, 수사. 그치? 체언이었지. 나는 이게 주어가 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이게 서술어가 되는 거야. 나는 어제 두쫑쿠 먹었다? 예! 먹어봤나? 인간이 이제 두 부류로 나뉘는 거지. 두쫑쿠를 먹어본 사람과 못 먹어본 사람. 나 먹어봤어. 자, 그래서 나는 두쫑쿠를 먹었다. 뭐 이렇게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됐지. 왜 선생님 되게 웃겨? 없어 보여? 자랑한 거야. 두쫑쿠 먹어봤다고.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나 요 앞에 품절 돼가지고 요 앞에서 판다고 누가 나한테 얘기해줬어. 갔는데 품절이더라고. 그래서 못 먹었거든. 그래서 나 어제까지도 예문이 다 그거였어. 품절된 두쫀쿠를 사러 갔다. 뭐 이런 거.
이제 오늘부터 예문 바뀌어. 인기 있는 품절, 인기 있는 두존쿠를 나는 두존쿠를 먹었다. 이렇게. 됐지? 주어 서술어. 자, 그래서 지금 금방 선생님이 문장을 만들 때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 주어, 서술어. 근데 나는 먹었다. 뭐를? 두존크를. 이런 걸 뭐라 그래? 목적어. 이런 거지. 그지? 자, 근데 서술어에 따라서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두존쿠가 아니야. 이랬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보충하는 말을 보어라고 하지. 이게 끝이야. 국어에서도 1형식, 2형식 이런 게 있어. 영어처럼. 됐지? 필수 성분 4개가 뭐라고? 주어, 서술어. 중간에 서술어에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할 때가 있고 보어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지. 이게 끝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꾸며주는 성분이 있잖아. 그치? 얘들아, 선생님 꾸며주는 게 단어에서 뭐였어? 와우! 이거 뭐였어? 관형사 이거였지? 와우! 이건 뭐였어? 부사 이거였지? 이거 그대로 어자로만 바꿔주면 돼. 뭐? 관형어. 그치? 그 다음 또 부사어. 이러면 끝이야. 쉽지? 그 다음에 혼자 있어도 되는 성분, 독립성분, 동기버. 자, 그러면 숫자 좋아하니까 자, 품사는 몇 개? 품사는 몇 개? 9개. 문장 성분은 몇 개?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잖아. 할 수 있지? 자, 그게 지금 오늘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밑줄 치고 우리 좀 쉬어볼게. 자, 여기서 외워야 되는 포인트를 선생님이 알려줄게. 어디 갔지? 문장.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고? 주어, 서술어. 됐지? 됐어? 그럼 밑으로 그냥 바로 내려가면 돼. 주어. 자, 주체를 나타내는 밑줄. 주체를 나타내는. 됐어? 그러면 주체를 나타내는 자, 조사를 뭐라고? 주격조사. 누구 있어? 이가, 깨서. 그 다음에 1학년 애들 요즘 이거 문장 성분 하는데 요런 친구 봤어. 주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니네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은는 이가 붙은 말이요 요렇게 배웠어. 그치? 근데 자,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 얘는 무슨 조사? 주어 자리에만 쓸 수 있는 조사. 근데 얘는 주어 자리에만 써? 아니라고 그랬지. 자, 은느는 뭐라고 그랬어? 보조사. 요거 조심하라고 그랬지. 주어 자리에만 쓰는 게 아니고 자, 예를 들어 위에 문장에서 동생이 밥을 먹는다. 요게 지금 주격조사지. 주어 자리에만 쓰는 거. 자, 동생은 밥을 먹는다. 할 수 있어?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동생은 밥은 먹는다. 요렇게. 목적어 자리에도 쓸 수 있단 말이야. 보조사는. 그래서 보조사인 걸 좀 기억해줘. 은느는 보조사. 알았지? 그 다음에 요 문장 성분 들어갈 때 시험 와! 너 신발. 아, 흰색인데. 괜찮아. 잘 털게. 자, 문장 성분 들어갈 때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거 요거 좀 조심해줘. 요거. 정부에서 별표. 에서가 밑에다가 잠깐 써볼게. 우리 놀이터에서 만나? 뭐 하려고 만나? 되지. 어디서 만나면 안 돼. 학원에서 만나 이럴 거 그랬다. 자, 만나. 그럼 이때에서는 뭐야? 요렇게 서술어를 꾸며주니까 부사 어임을 보여주는 부사 격조사거든. 원래에서는. 근데 지금 여기는 보면은 정부가 실시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대로 말하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실시한 건데 정부에서 실시했다. 이렇게 주어 자리에 쓰였어. 주어 자리에. 주어 자리에 쓰이면 뭐야? 주격조사야. 그래서 언제?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조금 더 크게 써볼게.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에 에서가 붙으면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얘는 지금 뭐야?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지. 그러니까 얘랑은 다른 거야. 자, 그러면 이때에서는 뭐다? 주격조사다. 요게 이제 조금 살이 더 붙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서술어. 자, 빠르게 밑줄 쳐볼게. 서술어. 풀이. 풀이하는 문장 성분. 됐지? 그래서 동작을 나타내면 동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우리 국어는 뭐 붙으면 목적어? 을을 붙으면 그냥 목적어. 그런데 목적어를 문제에서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대상이 되는 성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반대로 대상이 되는 성분을 물어보면 걘 뭐다? 목적어. 알았지? 자, 마지막 보어. 자, 문장 성분이 시험 범위 들어가면 보어가 필수적으로 시험 범위 문제로 출제가 돼. 자, 아무 때나 보어 아니야? 되다 아니다를 보충할 때. 그때 보격조사 뭐가 붙어야 돼? 이 가가 붙어야 돼. 자, 그러면 문장을 선생님이 3개를 써줄 테니까 써볼게. 자, 물이 얼음이 됐어. 자, 이때 이는 무슨 조사야? 주격조사지. 주어니까. 요게 바로 뭐야? 되다를 보충하는 얘가 복격조사인 거야. 됐지? 그럼 밑에 문장 하나 더 써보세요. 밑에 쓰면 안 보이니까 일단 위로 쓸게. 물이 얼음도 된다. 오, 지금 뭐가 달라졌니? 얘들아, 뭐가 달라졌어? 요게 지금 붙었지.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문장 성분이 뭐고? 주어. 얘는 보어. 맞아. 뭐야? 보조사가 그냥 붙은 거야. 이땐 보격조사는 안 보이는 거야. 밀어내고 지가 간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써볼게. 이번에는 요게 이제 중요한 놈인데 요거를 지울게. 물이 얼음으로 됐다. 자, 이때는 뭘까? 요게 이제 문제야. 요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 물이 얼음으로 됐으면 얼음으로는 우리가 지금 본 거에 따르면 보어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보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부사어라고 그래. 뭐가 없어? 보격조사 이 가가 없잖아. 그러면 보어라고 보지 않는 거야. 얘는 무슨 조사? 부사격조사. 대신 앞에 더 들어가. 물이 되다 말 돼 안 돼? 안 되지. 얘가 꼭 있어야 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말을 써. 필수적 부사어. 됐지? 자, 그럼 정리해 볼게. 보어의 기본은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꼭 있어야 돼? 보격조사 이가가 있어야 돼. 됐지? 보격조사 이가가 있어야 보어야. 단 보조사는 보격조사 대신에 자기가 먼저 드러내는 성격이 있어서 그래. 우리는 보격조사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지. 원래 있는데. 근데 주의할 건 지금 뭐라고? 부사격조사가 붙었을 때는 우리가 보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부사어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배워. 내가 볼 때는 이게 한 또 3, 4년 지나면 얘 또 바뀔 거야 아마. 지금 막 학자들끼리 싸워. 보어파, 부사어파 이렇게. 근데 아직은 요 교수님이 실세야. 됐지? 그래서 그래. 재밌지 문법? 자, 그 다음에 넘겨봐. 관용어 바로 갈게. 자, 관용어는 체온을 꾸며주는데 요즘도 관용어가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요거야. 별표 일단 2개 치고. 자, 체온을 꾸며주는 게 관용어인데 관용어에 뭐뭐 들어가는지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맨날 써주는 게 이거잖아. 자,
관영어. 뒤에 오는 누구를 꾸며줘? 채연. 자, 너네 헷갈릴까봐 선생님 얘도 맨날 많이 안 들지. 옷이야, 옷. 1번 무슨 옷? 새 옷. 자, 이 새 같은 게 뭐다? 얘들아, 뭐다? 관형사. 단어야, 단어. 형태가 안 변해. 됐지? 두 번째, 나의 옷. 그럼 이거는 뭐였어? 나. 체언에다가 의. 조사가 붙었는데. 그치? 무슨 조사지? 무슨 조사지? 관형으로 바꿔주는 조사지. 그렇지. 그래서 뭐라 그래? 관형 격조사. 이러지. 자, 3번. 예쁘다 옷. 예쁘다 옷. 이렇게 우리 말 안 하지. 옷이 예쁘다 이러지. 근데 이렇게 수식해주는 걸로 바꿀 때는 뭘 넣어? 어미를 넣어서 활용하면 되지. 예쁜 옷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3번은 지금 뭐야? 3번. 동사, 형용사가 관형사의 형태로 활용한 거지. 관형사의 형태로 활용한 거. 됐지? 자,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고 대신에 이런 경우를 조심해. 자, 뭐냐면 4번을 하나 이제 더 넣어줄게. 4번. 4번. 언니 옷. 요렇게 썼어. 내가. 밑에 쓰면 안 보이니까 여기다 내가 다시 쓸게. 언니 옷. 썼어. 그러면 자, 승빈아. 요거 품사 뭐니? 품사. 옷 일단 품사, 명사. 언니는 품사, 명사. 그치? 근데 문장 성분은 요렇게 꾸며주는 구성이니까 문장 성분은 관형어. 요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화수고 학교 선생님이 요 네 가지 다 들어가는 문장을 한 3, 4개를 막 보기로 만들었어. 그러고 나서는 1, 2, 3, 4번 이거 다 들어간 그 형태를 다 찾으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한번 그 기출문제 줘봤더니 애들이 막 박수 쳤잖아. 화수고 선생님 정말 대단하다고. 이걸 어떻게 다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요런 거 조심하는 거. 이제. 자, 관형어에는 명사 플러스 명사 구성해서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사실은 이거잖아. 언니의 옷인데 의가 생략된 거잖아. 요런 구성이어도 관형어다. 이렇게. 알았어? 요거. 자, 그래서 왼쪽 표에 예. 별표. 우리 지금 금방 쓴 거지. 됐어? 그 다음에 요거 밑줄 한번 쳐줘. 뭐 쳐주냐면 의존 명사 앞에 있는 관형어는 필수다. 자, 무슨 말이야? 것이 힘이다. 말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잖아. 무슨 말이야? 아는 것이 힘이다. 이랬을 때 이 아는은 문장 성분이 관형어인데 관형어 아까 뭐였어? 필수 성분이야? 부속 성분이야? 부속이지. 근데 이 문장은 얘가 없으면 문장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얘는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빠지면 안 된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다 끝났어요. 부사어도 똑같아요. 부사 그대로 부사어.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 용언의 부사형. 그대로.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을 꾸며주면 성분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면 문장부사. 이렇게 들어가. 됐지? 독립성분은 감탄사. 나 어제 어떤 애가 어젠 아닌가? 그젠가? 여기 옆에 공사했대. 요 강의실 옆에 여기 707이랑 요 708이랑. 그래서 나한테 선생님 방음 공사에서 이제 마음껏 소리 지르셔도 된다고. 그래서 예! 이러면서 소리를 꼭 질러야 될 것 같잖아. 아는 사람 알겠지만 요 옆에 명준쌤이어가지고 명준쌤 애들이 전해줬어 나한테. 수업하다가 내가 3번 소리를 질렀대. 난 기억 안 남.
그래서 첫 번째는 명유쌤 이러셨대.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지를 때는 좀 화를 내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그 90도로 인사하고 다니는데 그저께 누가 선생님 이제 공사해서 잘 안 들린대요. 그래서 나에게 얘기해줬어. 마음껏 소리 지르라고. 우와! 이러면서 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 이게 다 뭐야? 감탄사 이런 거. 다 독립어. 알았지? 아, 요즘 웃음이 너무 경박하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10분 쉬었다가 문장 짜임새 할게요. 110조 펴봐. 자,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한번 적어볼게. 문장. 이번에는 또 외워야 되는 걸 좀 적어보는 건데, 자, 문장이 아까 위에 적어봐. 위에 주어랑 서술어가 한 번 있으면 홑 문장이라 그래. 알겠지? 주어랑 서술어가 한 번 있으면 서연아 뭐라고? 그렇지. 그 다음에 한 번 이상 있으면 그게 겹문장. 됐어? 근데 이제 겹문장이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 얘들아. 어떻게 나뉘냐면 봐봐. 그림을 그려볼게. 주어랑 서술어가 이렇게 계속 있는 거야. 주어랑 서술어. 주어랑 서술어. 그럼 얘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이어진 문장이라고 그래. 이어진 문장. 그럼 이제 이어진 게 요 앞에 있는 문장을 앞절이라고 그러고 또는 주절이라고도 해. 됐어? 근데 뒤에 있는 문장은 뒷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종속절이라고도 하거든? 그럼 잠깐만. 선생님이 지금 금방 절이라고 했잖아. 절이 문장이야? 일단 말 자체가 문장인데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써요? 얘는 아예 독립을 한 거고 얘는 지금 독립을 못하고 문장 안에서 재료로 쓰여서 그래. 그냥 그 차이야. 절은 문장이야 일단. 근데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의 의미가 서로 대등할 수도 있고 됐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가 조금 더 주되고 뒤에 있는 건 따라갈 수도 있어.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자, 무슨 차이냐면 이게 이제 밑에 예문이 니네 책에 있는데 잘 들어봐. 자, 앞에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비가 온다. 주어 서술어. 네, 그냥 써볼게. 넌 안 써도 돼. 비가 온다. 그 다음에 눈이 온다. 두 개를 이어봐봐 얘들아. 어떻게 돼? 비가 오고 눈이 온다 이러면 돼. 비가 온다 그리고 이건 안 돼. 왜냐하면 문장이 이어지려면 한 문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비가 온다 그리고 그러면 문장이 비가 온다 하고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 연결해주는 어미. 비가 오고 눈이 온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은 비슷하지. 그래서 대등인데 종속은 뭐냐면 비가 와서 기분이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이유가 비가 온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종속이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밑에 책도 있는데 대등하게 이어진 건 앞에 있는 문장이랑 뒤에 있는 문장의 의미 관계가 서로 대조되거나 아니면 나열되거나 또는 선택. 쓰든지 말든지 이렇게. 선택. 요러면 대등. 대조, 나열, 선택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종속. 이렇게 가면 돼. 그럼 이어진 문장 끝났어. 이건 끝이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림을 또 그려볼게. 주어랑 서술어 안에 또 다른 주어랑 서술어가 있어. 위에랑 그림이 다르지. 자, 그래서 밖에 있는 건 뭐 한 거냐면 아는 거야. 그치? 밖에 있는 건 안 왔지. 그럼 요 안에 있는 게 뭐야? 안긴 거지. 됐어?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얘들아
겹문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있어? 그럼 정답이 뭐야?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혹은 이어진 문장, 안긴 문장 이래야 되지. 근데 두 가지 있어. 아는 문장, 안긴 문장. 그러면 똑같은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요 안에 있는 애들을 5개로 다시 구분을 해. 몇 개? 5개. 5개. 자, 어떻게 구분하냐면 일단 써볼게. 명사절, 관형절. 요즘은 관형사절이라고 하는데 일단 관형절. 그 다음에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자, 선생님이 아까 절이 뭐라고 그랬지? 절? 아, 템플 아니고요. 그치? 절, 센텐스. 철자 모르니까 물어보지 마. 문장이라고 그랬잖아. 됐지? 그러면 문장이 뭐의 역할을 해?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명사절이 얘네들이 얘들아 여기 봐봐. 선생님 봐봐. 얘네들이 저 명사절이에요. 자기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말들이 있어. 표지판이 있어 얘들아.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내가 예문을 써볼고 그 다음 여기를 정리해 볼게. 자, 비가 온다. 농부가 기도한다. 자, 위에 있는 문장을 요 사이로 넣는 거야. 그치. 농부가 비가 온다를 기도한다? 이상하지? 어떻게 바꿔? 비가 오기를, 그렇지. 온다를 오기로 바꿨지. 맞아, 그거야. 그래서 기 이게 명사절로 바꿔주는 어미야. 자, 다시 얘네가 이름이 뭐라고요? 명사절로 바꿔주는 어미. 줄여봐. 명사형 어미. 됐지? 자, 그러면 밑에 것도 관형사로 바꿔주는 어미. 관형사형 어미. 우리 이거 알고 있는 거 있잖아. 뭐 있었어? 은, 는, 던, 은는 던을. 맞아. 얘네들이야. 됐어? 그 다음에 부사절이 요즘은 조금 바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문을 역시 먼저 적어보고 아까랑 지우지 말걸. 그냥 그거 써도 되는데. 자, 이번엔 이걸로 해볼게. 비가 이상하네. 비가 온다. 눈이 와서 중간에 넣으면 이상하다. 그치? 그러면 비가 내린다. 소리가 없다. 요렇게 해볼게. 요거를 요 사이로 넣는 거야. 비가 소리가 없다, 내린다. 이상하지? 어떻게 바꿀까?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없게 내린다. 이런 거. 요거야. 그래서 부사절로 바꿔주는 개, 도록, 록자야. 드시, 아서, 어서 되게 많아. 근데 이제 뭐가 바뀌냐면 요즘 그럼 얘네의 정체가 뭐냐 이거지. 얘네의 정체가. 부사형으로 바뀌는 어미라고 보는 게 요즘 나오는 개념이고 요즘 나오는 거야. 요즘 나오는 거. 그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냥 부사형 어미 말고 요게 부사 특성 때문에 그런 건데 봐봐. 자, 지금 요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넣으면은 지금 부사절이지. 근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쓰면 소리가 없이 비가 내린다. 요렇게 써도 똑같잖아, 의미는. 지금 얘는 근데 뭐가 돼?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그럼 아까 뭐였지? 요게 되잖아. 요거를 아까 뭐라 그랬어? 연결어미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요것도 파가 막 나뉘어서 쌓아놓은 거야. 아니야, 부사형 어미야. 아니야, 종속적 연결어미야. 뭐 이러면서 막 싸워.
그래서 그전에는 요 연결어미 파가 이겼었는데 요즘은 요 파가 이기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걸로 볼게. 그래서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어미냐 아니면 뭐 다른 거냐 이렇게 잘 안 물어봐. 알았어.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는 선생님이 있어. 어떤 선생님이냐면 아니야 이건 어미가 아니고 아예 부사로 바꿨어. 부사화 전미사야. 그럼 이제 막 복잡해져. 그래서 니네가 이게 시험 범위 2학년 때 보통 들어가는데 2학년 들어가면 학교 프린트에 거의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선생님 이거 어미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괜찮아 그냥 있는 대로 외워 막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어미냐 전미사냐를 물어보는 학교는 없었다. 아직까지는. 왜? 싸우고 있으니까. 1번 파, 2번 파, 3번 파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부사어로 바꿔준다 정도로만. 얘가 제일 복잡해. 그럼 나머지. 서술절 잠깐만 패스하고 인용절 먼저 갈 건데 이거는 니네가 1학년 때 했어. 승빈아. 선생님이 따옴표 쓰고 써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선생님께서 쓰라고 말씀하셨다. 이럴 수도 있거든. 자, 왼쪽에 있는 것처럼 큰 따옴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인용했으면 무슨 인용이라고 그래? 직접 인용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따옴표 없이 그냥 그대로 문장으로 가져오면 뭐라고 그래? 간접 인용이라고 그러지. 그치? 이거는 우리가 배운 학교가 있고 안 배운 학교가 있어. 내가 그냥 써볼게. 선생님께서 써 라고 말씀하셨다 이랬잖아 금방. 나는 지금 뭘 물어보려고 하냐면 요거를 정체를 물어보려고 그래. 일단 거기까지는 입력됐어 얘들아.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가 있으면 남의 말 인용한 거야. 알았지? 그치? 그 다음에 써 이러면 어감 어미가 만났지. 얘가 그럼 뭘까? 어미 뒤에 어미가 붙을 수가 없어 얘들아. 어미는 말의 끝에 오는 거라서 어미인 거야. 그럼 얘는 뭘까? 어미는 아니라고 금방 얘기했어. 뭘까? 고민해야 돼. 그래야 기억해. 그래서 정답은 조사야. 써라고 말씀하셨다. 서술어를 꾸며주니까 무슨 어야? 부사어지. 부사어를 나타내주는 조사. 무슨 조사? 부사 격조사. 선생님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어미가 아니고 조사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요게 좀 특이해.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니네가 집중력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선생님 이거 할 때 얘기해 주는 게 있어. 자, 뭘로 할까? 코끼리로 할래? 코끼리가 낫겠다. 뭐 두 개인데 생각해보니까 나 요즘 좀 자신감 하락이라서 선생님이 키가 크다 요거 문장 하나랑 코가 길다. 나 지금 이제 요거 할 거거든? 요거 갖고 얘기하는데 원래는 위에 거는 그래서 선생님 키가 크다 이거 했을 때 옛날에 저기 4층에 데스크 선생님이 그랬거든. 국어과 선생님들은 다 어떻게 이렇게 키가 커요? 뭐 이렇게 키로 뽑냐고. 그래서 내가 막 정색했잖아. 키로 뽑는 거 같냐고. 얼굴 보면 모르겠냐고. 외모로 뽑지 말하면서. 근데 이 얘기를 지연쌤한테 해줬더니 지연쌤이 금방 니네 반이랑 똑같았어. 막 이렇게. 보미쌤은 괜찮았어. 보미쌤. 막 이러면서. 그치. 그랬는데 그런 얘기 요즘 재미가 없어서. 코끼리 얘기는 이건 나 신혼여행 때 얘기해주거든. 신혼여행 때 네, 들은 사람 없지 니네. 내가 이거 설명을 1학년 때 안 해줘가지고. 내가 코끼리를 탔어. 너네 코끼리 타본 적 있어? 진짜 준태는 있어? 난 탔어. 이 정도 체격인데 신혼여행 때. 그래서 생각해봐. 코끼리가 아무리 막 이렇게 커도 나 같은 남편은 나보다 4cm 더 크거든? 등치 있고. 성인 2명을 태우면 그 동물학대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내가 안 탄다고. 내가 태국에서 탔거든. 태국에서. 그래서 안 탄다고 no 그랬는데 you paid 이러면서 넌 이미 지불을 했기 때문에 타야 된대. 나 그날 비 와가지고 우비 입고 탔잖아 코끼리. 근데 진짜 코끼리한테 너무 미안했어. 그 타기 전에 일단
현지인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렇게 코끼리 털을 뽑아간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왜 그런 우리나라 그 미신 같은 거 있잖아. 그 왜 돌 하루방도 코를 만지면 뭐 아들을 낳는다 뭐 이런 것처럼 코끼리 털을 뽑아가면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가 있대. 그래서 미친 사람들 뭐 왜 남의 털을 뽑아? 막 이러고 하지만 궁금해서 그냥 봤어. 너네 코끼리 털 본 적 있어? 코끼리 털이 내가 그래서 그때 그래서 유심히 봤거든. 와 철사처럼 생겼는데 그거를 뽑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때 아무튼 그래서 코끼리 탄 얘기 원래 해주거든. 이때쯤 되게 졸려할 때. 내가 그래서 코끼리한테 막 미안해 막 이러면서 탔는데 그 코끼리가 걔가 이제 목이 귀 있고 목이 있잖아. 그럼 현지 가이드가 어디에 앉아 있냐면 코끼리 목덜미에 앉아 있어. 다리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고. 그래서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코끼리 왼쪽 귀를 차. 오른쪽 가고 싶으면 오른쪽 귀를 차. 아 근데 좀 동물학대잖아. 그래서 내가 코끼리 너무 미안해 막 이러면서 타라고 그래서 탔어. 탔는데 얼마 못 가서 코끼리가 멈추는 거야. 그래서 왜 멈춰 하시. 여기서 얘가 뿌잉 이러면은 난 떨어지잖아. 그래서 씨 막 꼭 잡고 왜 멈추는데. 근데 갑자기 뒤에서 노란 폭포수가 콸 생기는 거야. 코끼리가 걔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가지고 서서 싸잖아. 그래서 뒤에 봤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너네 코끼리 오줌 본 적 있어? 진짜 폭포수처럼 뒤에 노란 폭포수 콸 그래서 내가 진짜 완전 미안했거든 동물한테. 그거랑 이제 나중에 그 말탄 얘기 해줘. 말탄 얘기 그것도 최근이야. 말탄 게 그 말이 걔 이름이 동주였어. 동주. 그래서 내가 윤동주예요? 그랬더니 동동주 아저씨가. 그래서 말 한번 타고 그 다음에 내려서 말한테 미안해서 미안해 미안해 막 이러는데 말이 나랑 눈 마주쳤을 때 뒷걸음질 치는 그런 경험 해봤어? 나 해봤어. 나 되게 미안했어. 그래서 아직도 걔 이름 기억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코끼리 코가 길다로 해볼게. 봐봐. 지금 뭐 하다가 그런 거냐면 서술절 하다가 지금 선생님이 이 예문을 얘기한 건데, 자, 길다가 서술어야 얘들아. 그럼 뭐가 길어? 코가 길지. 그럼 주어지. 그럼 얜 뭐야? 목적어 을을이 있어야 목적어야. 주어야. 자, 마치 주어가 지금 몇 개인 것처럼 보여. 맞아. 2개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는 거야. 코끼리가 길다가 하나의 문장인데 전체 문장 안에 요 주어 서술어가 뭐의 역할? 서술어의 역할. 요렇게 보는 거야. 지금 학교에서는. 봐봐. 그러면 주어가 마치 2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봐라. 안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 안 긴 문장이라고 그랬지. 밖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 안 은 문장이라고 그랬지. 그럼 다시 선생님 봐봐. 자, 길다는 무슨 문장의 서술어야? 안 긴 문장의 서술어지. 그렇지. 자, 코가는 뭐의 주어야? 안 긴 문장의 주어지. 됐어? 자, 그러면 질문 또 해볼게. 안 은 문장의 주어는 뭐야? 코끼리가.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야. 안 은 문장의 서술어가 뭐야? 코가 길다. 이해됐어요? 요런 게 서술절이야. 마치 주어가 2개 이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어 서술어가 하나의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거지. 얘는 별다른 표지어가 없어. 자, 그럼 선생님 말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선생님 봐봐. 자, 키가는 무슨 문장의 주어야? 안 긴 문장의 주어지. 그렇지. 그러면 안 은 문장의 주어는 뭐야? 선생님이지. 됐어? 안 긴 문장의 서술어는 뭐야? 크다지. 그렇지. 안 은 문장의 서술어는 뭐야? 키가 크다지. 그렇지. 잘했어. 와, 그럼 이제 오늘 진도 끝났어, 얘들아. 이거 왜 나갔냐? 이거를 외우는 거야. 그럼 우리 이제 밑줄 치고 얘들아, 오늘은 문제 말고 이렇게 내용 정리하는 거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랑 빈종이 주고. 알았지? 요거 일단 밑줄 치고. 자, 일단 혼문장 뭐라고? 주어 서술어 하나. 밑줄 쳐. 밑줄. 자, 그 다음에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뉘는데 겹문장 다시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그치? 자,
자, 밑으로 내려가요. 이어진 문장. 포인트 뭐라고? 연결어미로 이어졌어. 자, 그러면 연결어미의 의미가 대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할 수도 있어? 종속일 수도 있지. 자, 대등할 때는 선생님 얘기했어. 요 세 개일 때만 대등이야. 대조, 나열, 선택. 됐어? 자, 얘네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냐면 다 종속이야. 이거 다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죠? 그래서 얘만 외워줘. 대조, 나열, 선택만 뭐다? 대등이고 나머지는 종속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특성이 뭐냐면 밑줄. 앞절과 뒷절의 순서를 바꾸어도 괜찮아. 무슨 말이야? 날씨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다 해도 되고 바람도 시원하고 날씨도 좋다 해도 된다 이거야. 그런데 종속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넘겨볼게. 넘겨. 자, 이제 아는 문장 갈게. 아는 문장. 여기가 지금 오늘 진도 마지막이야, 얘들아. 자, 아는 문장이란 자, 문장 안에 다른 문장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5개 있다고 그랬어?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자, 그런데 인체공학적 설계 원리는 여기서도 나오는 거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이게 기본이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됐지? 그리고 서술절. 다리잖아. 그리고 이거 하면은 좀 귀여운 척하는 거는 뿌잉 뿌잉. 인용절. 그렇게 외우는 거야. 자, 여기서 명사절. 자, 명사절이에요. 이렇게 표시하는 애 뭐라고? 음기, 명사형, 어미. 문장을 명사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지. 됐죠? 자,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고 부사어도 다 될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절은 잘 묻지 않지만 명사절은 문장에서 무슨 성분인지를 꼭 물어봐. 자, 무슨 말이야? 자, 진실임, 비가 오기, 있음.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애들이 명사형 어미지. 자, 그 다음에 뭘로 물어보냐면 진실임이 밝혀졌어. 뭘로 쓰였어? 주어로 쓰였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비가 오기를 기다려. 뭘로 쓰였어? 목적어로 쓰였지. 자, 그 다음에 내 곁에 있음에 감사해. 서술어를 꾸며줬어? 부사어로 쓰였다. 그러니까 문장 성분을 물어봐, 얘는. 자, 그 다음에 관형절 내려가. 자, 관형절은 주어 서술어가 뭐의 역할을 해? 관형어의 역할을 해. 됐어. 유진아, 여기 밑줄 쳐봐라. 은, 는, 을, 던, 얘 정체가 뭐라 그랬냐? 관형사형어미라 그랬지. 그치? 그런데 오른쪽에 좀 볼래? 이제 2학년이니까 1학년은 안 물어보는데 2학년 되면은 요거를 좀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 특히 서정고. 특히 서정고는 항상 물어보는 거 봤어. 그러니까 요 서정고는 확실히 요거 기억해 줘봐. 무슨 말이냐면 관형절을 지금 2개로 다시 또 나눠. 2개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봐봐.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많이 보는 관형절은 요런 거야. 내가 요리를 만들었다. 하나랑 요리가 맛있다. 2개를 지금 만들었잖아. 같이 하나로. 그런데 내가 만든 요리라고 해서 지금 뭐가 있어?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어. 뭐가 생략됐어? 요리라는 게 지금 생략됐지. 내가 요리를 만들었다. 요리가 맛있다. 요리라는 성분이 똑같잖아. 우리말은 2개 똑같은 말 하는 거 싫어해. 그래서 하나를 생략을 해버려. 이렇게 생략된 성분이 있으면 관계관형절이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야. 그런데 여기 봐봐. 소문이 들린다. 근데 그 소문의 내용이 뭐야? 네가 이사를 간다. 완전 별개지. 똑같은 성분이 생략된 게 있어? 없잖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동격. 동일한 자격이 있다. 누가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2개가 동등하다. 생략된 게 없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얘는 생략된 게 없어.
그래서 요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서정고 같은 경우는 좀 나와. 그래서 요런 건 기억해줘. 알았지? 행시는 내가 3학년 때 나오는 거 봤어. 근데 지금 니네는 교육과정 바뀌었으니까 13일이라며 행신 2월 13일이래. 교과서 좀 잘 가. 죄송아. 알았지? 너는 왜 교과서 안 줘? 이러지 말고 13일이래. 내가 들었어. 알았어? 13일이면 언제야? 무슨 요일이야? 아 진짜 이것도 어디까지 손을 진짜 이 손 많이 가는 것들 진짜. 서정도 그래 서정 안 간대. 자 그다음에 관형절 밑으로 내려가서 부사절. 됐지? 부사절도 주어 서술어가 뭐라고? 부사어로 만들어주는 개, 도록, 아서, 어서. 그다음에 하나 더 아예 단어를 부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 이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유진아, 나 선생님 이거 하나 더 썼어.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서술절. 자,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문장과 달리 표지어가 없어요. 됐죠? 그래서 이걸로 한번 써봐. 희영이는 얼굴이 하얗다 했을 때 안, 은 문장의 서술어가 뭐다? 유진아. 안, 은 문장의 서술어는 요 문장에서 뭐야? 얼굴이 그렇지 하얗다고. 안, 긴 문장의 서술어가 뭐야 그럼? 하얗다.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자, 인용절. 이게 이제 마지막이야. 자, 다른 사람 말 따옴표로 갖고 오면 돼. 자, 따옴표가 있으면 직접, 없으면 간접. 그런데 뒤에 붙는 말이 중요해요. 자, 따옴표 있는 건 라고를 붙여야 되고 따옴표가 없을 때는 고를 붙여야 돼. 그런데 라고와 고의 정체가 뭐라고? 조사. 자, 우리 한 번 더 써봐. 무슨 조사라고 그랬어? 부사 격조사. 부사 격조사. 격조사야. 격조사. 됐니?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숙제가 120 몇 쪽인 거야? 1쪽까지. 요 내용까지네. 121쪽까지. 많다. 맞네. 여기까지네. 여기까지가 숙제래. 121쪽까지. 아까 문장 성분 시작되는 것부터. 그 페이지 잡아봐봐. 얼마나 돼? 두께? 몇 장이야? 둘, 셋, 넷, 다. 한 7장 되나 보네? 몇 장이야? 8장이야? 일주일 동안 8장이면 가능하지?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전날에만 하지 마. 선생님 숙제를 전날에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전날 전에 하라는 얘기인 거지. 이것들아. 자, 그 다음에 좋았어. 그럼 지금부터 이제 내가 A4 훔쳐왔잖아. 하나, 둘, 셋, 넷, 한 3장 정도? 다 봐봐. 한 3장 정도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 한 3장 정도씩 갖고 뒤로 넘겨줘봐. 몰라. 한 3장 정도 갖고 뒤로 넘겨줘봐. 유진아, 3장 정도 갖고 그 다음에 넘겨줘봐. 그 문제를 좀 풀어도 괜찮긴 한데 그럼 니네 숙제가 좀 줄어들 텐데 선생님이 아니 이게 내가 들어가지 않는 요일은 주기가 싫으니까 뭔가를 주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A4 종이에다가 정리하는 방법 알려주고 대신에 좀 갈무리해서 다다음 주 정도에 그러니까 구정 연휴 들어가기 전이니까 다음 주네.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그 프린트 된 걸로 이렇게 빈칸지로 만들어줄게. 알았지? 있는데 맨날 귀찮아서 그래. 봐봐. 이제 한 3장 받았어? 그럼 선생님이랑 이제 써봐. 유진아. 너만 지금 졸고 있어. 그래서 졸리면 저 뒤에 잠깐 서도 돼. 지금부터 한번 써볼게.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좀 정리를 하는 방법을 선생님 얘기를 좀 하고, 알았지?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니네가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 늙은이 이게 어근과 어근 합성인지 몰랐어. 뭐 이런 거. 그런 걸 옆에다가 이제 적어 놓으라는 얘기야. 너만의 필기 노트를 만들라고.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내신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그럼 니네 이거 다 까먹어. 진짜. 안 보면 까먹어, 문법은. 그럼 이거 이제 잘 정리해놨다가 놔뒀다가 이제 시험 범위 들어갈 때 아, 이거 옛날에 했었네. 아, 요런 거 있었네. 이러면서 다시 또 복습하는 거야. 그 용도야. 알았지? 자, 그럼 선생님이랑 뭐부터 시작했냐면 의문부터 일단 시작했거든? 근데 얘는 얼개만 잡을게. 우리는 품사 위주로 좀 한번 해보게. 알았지? 지금 이제 10분이면 끝나거든, 얘들아. 의문부터 들었어? 의문부터 해야 되는데 의문의 개념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이런 거 이제 니네가 써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유형도 했어. 분절, 비분절. 이렇게. 분절은 자음, 모음. 비분절은 길이. 이런 것도 했어. 그지? 자, 그리고 나면은 의문에 개념이랑 유형할 때 니네가 꼭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소 대립상이라는 걸 했어. 기억나지? 자, 예를 들어 물, 불 이랬어. 여기서 최소 대립상이 뭐야? 그렇지. 미음이랑 비읍이지. 요렇게 찾는 거. 요런 거 이제 조심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1번 자음부터 시작해서 자음표 했었고 2번 모음을 해서 모음표 했었어. 그지? 뭐 얘기하는지 알지, 얘들아? 요게 의문 파트였어. 그 다음에 모음할 때 좀 조심할 게 단모음표 10개. 기억나지? 이 위에 우와 우오 이거. 그지? 자, 그 다음에 요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중모음. 요게 좀 문제 나오는 거지. 이중모음이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었는데 요즘 문법 파트에서 나오는 얘가 바로 얘. 조심해라. 반모음 이 이렇게 표시해. 반모음 오우. 나 아까 중국어 요즘 배운다고 했잖아. 재밌대. 니하오 이러면서 이제 아는 게 니하오밖에 없어서 하지. 니하오 됐지. 발음이 재밌대. 그래서 성조가 재밌더만. 아, 니네 아직 중국어 안 하지? 2학년 때 하는 거 아니야? 니네 뭐 할 거야? 일본어 할 거야? 아, 그럼 나 중국어 좀 배운 다음에 일본어 나도 해볼게. 됐지? 자, 재밌는. 그래서 모음이 요게 요즘 새로 좀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의문의 유형 개념만 잡고 그 다음에 품사로 넘어가 볼게. 의문이 변동을 해. 4개. 뭐지? 교축첨탈, 교축첨탈, 교축첨탈. 자, 교체, 출격, 첨가, 탈락이지. 그 다음에 우리의 필기를 위해서 선생님 얼개만 지금 잡아주는 거야, 의문 파트는. 자, 교체 첫 번째 뭐 외워야 돼? 음절의 끝소리. 우리 요거부터 했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음화 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음화 했지. 네 번째 구개음화 했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된 소리 되기를 했지. 구두방이 구두방 사장이 끄트뿌쩌쭈. 아, 이런 거 하지 않았어? 그치? 또 뭐 했지? 나무 뒤에 구두 사자, 한저 리을도 사자, 그죠? 관형사 영어미 리을 구두방 사장 이런 거 외웠었어 우리. 외웠다고 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요거 조심하라고 그랬지. 6번. 뭐 하나 알려줬냐면 반모음화. 요게 지금 1학년 때는 들어간 학교 있고 안 들어간 학교 있었어. 능고. 축약으로 배웠대. 그치? 지연쌤이 알려줬어. 근데 능고가 잘 들어라. 니네가 축약으로 배웠던 게 뭐였냐면 피, 펴. 요게 예전엔 축약이었는데 지금 능고 빼고 행시는 지금 요거 반모음악 교체로 배웠어. 근데 고3 때는 요렇게 나와. 그래서 능곡은 이제 새로 다시 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모음이랑 어가 만나서 여가 됐는데 여가 아까 이중 모음이었잖아. 이중 모음 어떻게 본다고 이제? 반모음 이랑 단모음 어가 만난 애라고 본다고.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어는 차이가 없어. 뭐가 바뀌었어? 단모음 이가 반모음 이로 바뀌었어. 요거를 이제 행시는 요렇게 배웠어. 근데 능곡은 조심해. 무어는 선생님 말이 없었대. 안 나왔어. 능곡. 서정은 어땠어? 없었어? 이제 고3은 이렇게 봐야 돼 이제. EBS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교체를 6가지로 우리가 지금 일단 봤고 그 다음에 뭐 봤지? 축약. 자음이 줄어들면 우리가 뭐라고도 해? 거센 소리 되기 이랬지. 기억나?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누굴 만나면 히읗 만나면 크트, 프츠, 피카츄 털 요거 했던 거고. 물론 모음도 축약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배웠던 요런 거 말고 모음이 줄어드는 경우는 그 사이에 그새 이렇게 단모음이 될 때 그럴 때가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교축, 첨가. 첨가는 자음이 첨가되는 거, 모음이 첨가되는 거, 모음이 첨가되는 거 이런 걸 봤는데 자음 첨가되는 것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니은 첨가였지. 니은 첨가. 그치? 그래서 앞말이 자음이 있든 없든 그 뒷말이 이모음으로 시작되는데 의미가 있는 애가 있을 때 무슨 말이냐면 한 여름. 아, 나 이름 바꿀까 했지. 한여름으로. 미호기가 낫대. 그래 뭐 그런 걸로. 그 다음에 발음은 어떻게? 한여름. 자, 없던 니은이 이렇게 생겨난 거. 근데 지금 선생님이 했던 말이 지금 뭐냐면 요 뒤에 말이 이 모음이 들어가는데 그렇잖아? 반모음 이가 들어갔잖아? 근데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있지. 여름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의미가 있으면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일 때 니은이 첨가되더라. 요거를 이제 한 거지. 됐어? 그 다음에 모음이 첨가되는 건 이러면 돼.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음이 첨가되는 거 뭐였지? 그 뭐지? 피, 펴 말고 피, 피, 이렇게. 요러면 돼. 그치? 없던 짝대기가 생겼으니까. 이건 첨가. 그러면 마지막 탈락. 여기다 쓸게. 저기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자음이 탈락되는 경우 있고 모음이 탈락되는 경우를 우리가 했어. 자음이 탈락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였냐면 겹받침. 그 겹받침 발음하는 거 뭐였지? 자음, 분, 단순, 화. 요걸 한 거지. 겹받침.
그래서 이제 리을 기억이나 리을 비읍 발음 좀 조심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리을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고, 뭐 시옷이 탈락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 우리가 불규칙 활용 아까 했던 거 있잖아. 병신들. 그러면 시옷을 보면 이다, 이여 이러면 시옷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게 시옷 탈락인 거지. 음운 파트로 가면. 알겠지?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요즘 문제는 뭐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 히읗 탈락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요거 별표였잖아. 그래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히읗이 없어지는 경우. 그게 중요했었어. 그 다음에 모음 탈락은 의가 없어지거나 같은 게 왔을 때 없어지는 거.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니네가 안 보고 예문 하나씩만 쓸 수 있으면 이 파트는 클리어 하는 거야. 이게 음운 파트 끝이야. 한 장으로 끝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와봐. 자, 이번에는 우리가 단어를 했어. 얘들아. 단어. 그래서 단어의 문법적인 성질이 같은 것끼리 묶은 그룹을 뭐라고 그랬어? 품사. 그래서 우리가 품사부터 시작을 했던 거지. 그래서 너네한테 외우라고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고 동작도 이렇게 한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요거 채울 수 있으면 돼. 채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다시 옆에다가 해줄게. 요거는 기본값으로 가고 품사 파트에서는 일단 품사를 구분하는 것부터 했어 우리가. 아까 주간 테스트 문제 풀었던 거 있잖아.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나누는 거였지. 자, 형태가 가변이냐 불변이냐 이거였어. 가변이냐 불변이냐. 그 다음에 기능은 뭘로 끝났어? 땡땡 언으로 끝났지. 체언, 용언, 수식언 이렇게. 그 다음에 의미는 땡땡사로 끝났지. 명사, 대명사, 수사. 그래서 요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문제 유형 보여준 거였어. 그치? 자, 그리고 나면은 각각의 품사 개념을 그대로 간 거였잖아. 그래서 크게 1번 품사, 자, 체언. 뭐뭐 들어가? 명사, 대명사, 수사. 요거 한 거지. 자, 이 명사, 대명사, 수사 파트에서는 일단 명사가 뭔지는 알잖아. 이름을 나타내는 거.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다? 의존 명사를 조심해라. 그럼 오늘 배운 것 중에 그게 하나 있잖아. 것이 힘이다. 이거 돼, 안 돼, 혼자? 것이 의존 명사야. 그러면 앞에 꼭 누구의 수식을 받아야 된다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우리 아까 했던 내용이 바로 뭐야? 이때 있는 이 관형어는 꼭 있어야 하는 성분이다. 이제 오늘 디테일하게 하나 더 배운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의존 명사를 좀 공부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대명사 파트에서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지시 대명사 대 지시 관형사를 구분하는 걸 우리가 했어. 이것은 저것과 다르다 했을 때 요렇게 조사 붙는 애가 지시 대명사. 그지? 이 사람은 내 사람이요 했을 때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게 관형사. 요걸 우리가 했던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수사 파트도 마찬가지야. 수사도 수사 대 수관형사를 구분했어야 되지. 요게 포인트지. 자, 하나만 적어볼게. 곰 3마리. 자, 이때 새가 수사야, 수관형사야? 자, 뒤에 말이 의존 명사를 꾸며줬어. 그럼 뭐야? 명사를 꾸며줬어? 관형사. 이렇게 구분해야지. 됐어? 요거를 했어. 우리가 했어. 그지? 자, 체험 파트 요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조사를 했어. 조사. 그럼 조사 세 가지 있었지. 무슨 조사? 주격 시작하지 마. 주격, 목적격 다 무슨 조사? 격조사. 그러면 이제 오늘 문장 성분 했으니까 이거 쭉 쓸 수 있지. 문장 성분 알려주는 조사라고 그랬잖아. 격이 뭐라고? 문장 성분을 알려주는 조사. 그럼 여기다 이제 쭉 쓰는 거야, 얘들아. 써, 지금. 주격, 목적격, 보격, 서술격. 써. 선생님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 시험 본다니까. 쓰는 거. 두 개 뭐 들어가 또? 그렇지. 관형격 먼저. 부사격. 그 다음에 호격. 그렇지. 그 다음에 뭐 들어갔어? 무슨 조사야? 보조사, 접속조사. 이렇게 들어갔지. 그래서 우리 아까 했잖아. 뭐는 보조사라고 그랬어? 은느는 보조사. 이런 거 기억해줘야지. 의미를 보조하는 거야. 자, 마지막에 접속조사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체언과 체언 사이에 쓰이는 요놈. 이런 거 한 거지. 그래서 조사 파트 했고요. 체언 옆에 조사. 그지? 자, 그 다음에 수식언. 아, 조사는 무슨 언이야? 관계언 이랬지. 수식언. 관형사 들어가야 되고요. 부사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얘네 특성. 관형사 특성, 부사 특성. 관형사는 지시관형사 있고. 자, 아까 쓰네. 얘. 지시관형사 있고. 그 다음에 수관형사 있고. 성질과 상태를 나타낸다. 성상관형사 있고. 이런 종류들도 다시 정리해줘야 돼요. 자, 부사도 무슨 부사 있다고 그랬어?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부사가 있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가 있었지. 그래서 각각의 기능 정리돼야 돼. 관형사는 뒤에 오는 누구를 꾸며줘? 지고지순하게 체언만 바라보는 순정파라고 그랬지. 근데 부사는 뭐라고 그랬어? 품사계의 카사노바 이랬잖아. 여기저기 찝적대. 원래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데 다른 부사도, 다른 관형사도, 문장 전체에도 아주 그냥 여기저기 찝적된다고 했어. 그치? 자,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번 주에 했던 게 용언. 요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용언엔 지금 동사랑 형용사 있어. 그래서 우리가 동사랑 형용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하나 했었고, 는이 붙을 수 있으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 뭐 이런 거. 그래서 선생님이랑 했던 거에 필기를 보면은 단어 세트 몇 개 주고 이거 동사냐 형용사냐 했던 거 있었어. 늙다, 젊다,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 했었어. 그런 거 다시 보고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용어는 어간과 어미가 결합해서 활용하는데 요 어미를 그래서 다시 구분했지, 얘들아. 무슨 어미 있어? 선어말 어미 있고 어말 어미 있지. 요거 했잖아. 자, 어말 어미 다시 또 3개. 끝나거나 끝나지 않는데 끝나지 않으면 연결해 주거나 바꿔 주거나. 명사, 관형사, 부사. 명관부. 됐지? 여기가 연결어미가 대등 종속 오늘 한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종결어미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 문장 유형이었지. 요거 적을 수 있으면 돼. 그리고 나면은 3번 우리 저번 주에 한 거. 어간 어미가 규칙이냐 불규칙이냐 요걸 한 거지 마지막으로. 병신들을. 됐지?
어간, 이거 우리 아까 주간 테스트 하면서 했잖아. 어간 불규칙, 어미 불규칙, 어간 어미 불규칙. 이렇게 했잖아. 됐지? 그리고 나면은 뭐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되냐면 단어의 짜임. 여기서. 자, 우리가 지금 품사를 한 바닥을 정리한 거고 단어의 짜임은 자, 단어의 짜임. 요걸 알아야 단어의 짜임을 안다고 그랬어. 자, 단일어. 자, 어근이 하나. 그 다음에 복합어. 그치, 복합어. 뭐랑 뭐? 파생어, 합성어.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얘들아 뭐부터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거였냐면 형태소. 요거부터 본 거잖아. 니네 아까 많이 틀렸던 거. 자립이냐 의존이냐, 실질이냐 형식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치? 형태소 구분하는 거 단어의 짜임하고 나면은 자 파생어가 어근 플러스 접사인데 요 접사의 특성이 단지 어근 앞에 있냐 뒤에 있냐 말고도 얘네 특징이 좀 있었지. 그치? 뭐냐면 자 사랑스럽다 했을 때 뭐가 접사야? 스럽이 접사지. 그럼 사랑은 명사인데 스럽다 형용사로 바꿔주는 어근의 품사를 바꿔주는 접미사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 거 했었어. 자 그래서 3번 요 파트에서 문제 나오는 게 접사랑 어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접사랑 어미를 구분해야 돼. 자 그리고 나면은 마지막 자 합성어에서 통사적 합성어 대 비통사적 합성어를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주에 통사적 합성어에 들어가는 거 1번, 2번, 3번, 4번을 적어줬잖아. 그래서 이거 찾아서 다시 써놔. 알았지? 명사, 명사 또는 부사, 부사. 이게 1번이었고. 그 다음에 주어, 서술어. 서술어가 뒤에 오는 거. 그때 포인트가 뭐였냐면 조사는 생략돼도 돼, 안 돼? 돼. 어미가 생략되면 안 돼. 그래서 힘들다. 힘이 드는 건데 이 같은 조사는 생략돼도 괜찮아. 힘들다. 단어 새로 만들어도. 근데 어미는 생략되면 안 돼. 그런 거 했어. 저번 주에. 알았지? 그래서 요거 찾아놔. 다시 복습해야 돼. 얘들 진짜 이거 중요해. 알았어? 1분이면 쓸 수 있긴 한데 내가 써도 니네 또 까먹을 것 같아서 니네 찾아와.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이 문장이야. 오늘 했던 거. 알았지? 뭘 외워야 되는지 선생님이 지금 얼개를 짜줬잖아. 여기다 계속 살을 붙이는 거야 얘들아. 그럼 현대 문법 이게 끝이야. 여기에 다음 주에 높임, 시제, 피동, 사동, 부정, 인용. 그럼 현대 문법이 진짜 끝이야 얘들아. 그럼 중세야 그리고. 알았지? 외울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연습. 알았어? 그래서 숙제 꼭 해오고 아 나 오늘 숙제 검사 못했네?